안녕하십니까 대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 앙이라. 지악막작하고 중선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9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성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산시장은 큰 변동이 없지만 그거에 대한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향후 전망이 중요한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 그 팩트가 있습니다. 그 요인이 있는데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엔캐리죠. 엔캐리가 작동하느냐? 그 시기적인 거를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엔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던 부분은 아직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물가 3%예요. 3%. 유럽보다 높고요.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일본이 다급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자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계속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달러엔 환율을 보시면 이때가 작년 그때 금리 인상했던 시기거든요. 쭉 내려왔죠. 근데 오늘 변동이 없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요 일봉인데요. 엔화의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촉각을 좀 세우셔야 돼요. 쭉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엔캐리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코스피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3년물 3%, 자, 10년물 3.33%,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반등일 뿐이죠. 그래서 제 예상은 요 밑으로 내려가는, 왜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10년물은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는 살짝 올라왔는데 조만간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연준은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자, 단기 국채 3년물은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러 선물 좀 보시면 어때요? 환율은 상승 쪽에 배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자, ADR 값이죠. 지금 널뛰게 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수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 자, 그러면 지금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 박스권이거든요. 자,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1479원, 그 다음에 코스피 4027, 한 1500포인트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위기지표인 빅스를 보시면 팬데믹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11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큰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고요. 여기가 하단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3,800 부근인데 지금 딱 중반에 와 있죠. 자,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 엔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 내려올 가능성, 그래서 한 3,000대 초반까지는 그냥 꼬꾸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가 엔캐리가 했던 때 7월 31일이 금리 인상했던 때고요. 그 다음부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8월 1일, 그 다음에 8월 2일, 그 다음에 8월 5일까지 해서 얼마예요? 예, 대략 요거 한 번에 대략 한 1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 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네, 다음 주가 문제죠. 이번 주가 아니라. 예, 금리 인상을 한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잘 보시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주봉에서도 지금 박스권 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각도론, 자, 이 각도가 항상 작동이 된다. 그랬을 때 주봉에서 상황은 내년, 내후년이군요. 5월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5월까지의 흐름, 2026년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널로 움직이다가 한번 밖으로 나갔죠. 들어왔습니다. 요 중심선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도 채널 밖으로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56%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50% 이상 빠지게 되면 2000선을 때린다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죠. RSI가 풍덩 오르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동 관점에서는 이게 A파동, B파동, 그래서 불규칙 조정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고점 대비 50%냐, IMF급 76%냐. 예,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파동 분석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반도체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반도체 지수와 커플링, 같이 동조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이 쌍봉을 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연봉으로 봤을 때는 올해만 30 종가상으로 7%,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현재 종가상으로 65% 올해, 그 다음에 은이 짱짱하네요. 123%.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들었죠? 예. 아무튼 금은 실물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4천 원달러 환율 1479. 자, 여기를 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상황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지금 2022년 전 정권, 그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한 이게 흐름이에요. 무슨 이유로 풀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는 현 정권 말고 전 정권의 어떤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금리를 세게 올려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막고 있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늘 매매 동향, 기관만 샀고요. 개인 2천억, 그 다음에 외국인 4천억, 그 다음에 오늘 선물은 매수가 조금 들어왔고, 자, 상해 0.23, 항생 0.58, 미 선물 시장 보합권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눈치를 보는 상황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애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추이를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추이가. 외국인들은 안 사요. 10월 말부터. 보이시죠? 간단합니다. 코스피가 계속 박스권 있는 이유가 코스닥도 비슷하고요. 자, 차익거래, 단기 물량, 장기 물량을 계속 빼고 있습니다. 자, 선물 샀다 팔았다, 콜, 그 다음에 풋. 자, 하방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주식 같은 거.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본격적인 지수 상승이 있는 거고요. 그게 없이는 절대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일자를 보시면 한 달 동안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 5조 정도 팔았고요. 자, 증시 자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27조 5천억인데 많이 빚내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1.8%.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조금 눈꽃만큼 샀고요. 자, 어때요? 네, 더 이상 상승이 없죠.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상당히 안 좋은 신호, 팽스팽 캔들 밑에 있고요. 아무튼 50만 원대 초반이 붕괴가 되면 이제는 골로 가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0.93%. 자, 오늘 외국인들 540만 주 무식하게 팔았네요. 진짜로. 예. 요 외국인의 엔캐리 자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죠. 예,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엔캐리 자금 청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삼성전자 2024년경의 얘기죠. 요때가 금리 인상, 요때가 8월 1일, 자, 8월 1일 1%, 그 다음에 8월 2일 4%, 자, 그 다음에 8월 얼마예요? 5일, 와, 10%. 예, 무려 여기서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반등 주고 대폭락합니다. 이게 뭐였죠? 엔캐리 자금의 청산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도 보시면 요 근처에서 아까 매매 동향을 보시면 쭉 팔았잖아요. 그 이유가 엔캐리 청산에 있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요 청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때가 7월 달이거든요. 요때가 보이시죠? 8, 9, 10, 11 쭉 내려오는 요거. 예. 그래서 삼성전자 빠지면서 지수도 겁나게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20%가 이번 달에 깨질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무튼 추세는 지금 확실하게 코스피는 하락 추세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코스닥도 못 가는 상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콜 옵션, 자, 하락, 반등, 폭락 가고 있고요. 자, 풋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슬슬 올라올 준비돼 있고, 자, 곱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완전히 다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어떻습니까? 얘도 쌍봉치고 내려오는 이 흐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표는 상당히 비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 200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480 정도 여기까지의 조금 남은 여정, 내년쯤으로 넘어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락 압력을 엄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 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신호, MACD의 요 매도 신호 요거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급격하게 내려오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략 300 초반까지는 반드시 갈 것 같다. 왜? 각도론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거의 거래가 없어요. 네, 1129개야. 산 것도 아니죠.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4일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다시 2차 폭락, 하락 반등, 다시 폭락으로 가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주봉을 보셔도 요거는 원화 표시죠. 네, 상당히 세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표시는 다르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 표시는요, 그냥 그 고점 근처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와 그 다음에 RSI를 봤을 때 최소 2개월 이상의 대폭락이 예상되는 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이제는 주식시장의 접근을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개인 포지션 분석 상승 포지션이네요. 그 다음에 1조 4천억 12월 11일부터 매수했습니다.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살벌하죠. 고점에서 1조 4천억 매수했어요. 그것도 상승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또 물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기관 좀 볼까요? 뭐 어차피 각자의 주체에 어떤 생각에 산 거죠. 7,500억 하방 배팅하고 있고요. 매도. 네. 외국인들 볼까요? 자, 외국인들은 2조 3천억 현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중립입니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540에서 지금
레인지가 610 사이에 가두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앞으로 제 전망과 다르게 개인은 반대로 상승에 배팅하고 있고 기관은 현물은 사는데 선물은 하락. 외국인들은 관망. 외국인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월 한 초나 중반쯤 돼야 정확한 포지션이 결정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